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아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송도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39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파크 프루지오는 원래 센트럴파크 1, 2와 이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3 아파트가 실제로 나중에 분양되기 전까지는 가칭 센트럴파크 3로 불렸는데요. 센트럴파크 1, 2와 다른 점은 센트럴파크 1과 2는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보이는 외관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튼홀 방식으로 유리 건물로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1 같은 경우 외관에서 보시면 약간 파도가 치는 이런 웨이브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2 같은 경우에도 유리 건물로 올라가서 약간 틀어지게 이렇게 굉장히 외관에 중요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저희 영상들 보시면 1, 2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창이었어요. 그래서 멋진 뷰를 감상할 수는 있지만 좀 약간은 단열에 단점이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오히려 더울 정도로 너무 덥기도 하거나 하면 단열적인 부분에서 많은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센트럴파크 1, 2 같은 경우에 큰 평수들은 센트럴파크 공원을 볼 수 있었지만 작은 평수는 센트럴파크 공원 뷰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열성 그리고 또 뷰에 대한 이 고민들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서 창도 좀 줄이고 좀 아파트형 구조처럼 외관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유리가 아니어서 조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단열성에 신경 써서 과감하게 변화를 줬고, 또 전체 평형들이 다 공원을 볼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파크 프루지오에서는 많은 또 변화가 갖다주는 장점도 있었지만 또 단점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풍림 아파트 같은 이 판상형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탕비실이나 세탁실, 보조주방들은 굉장히 결로가 심했습니다. 아마 비포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런 단점들을 정말 멋지게 변화시킨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39평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원래 거주하셨던 분께서 의뢰를 하신 겁니다.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또 원래 우드톤들이 너무 좀 보기 싫기도 하셨을 거고요. 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결로에 대한 문제가 이 베란다 쪽, 세탁실 쪽에도 있었지만 안방, 복도, 드레스룸 끝에, 창 밑에도 어떻게 보면 실내 공간까지도 번져 있는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고, 또 하나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작은 아일랜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곳에도 한번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넓게 구성된 아일랜드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말끔하게 멋지게 아일랜드를 구성해 드리고, 이쪽 냉장고장이 있었던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결로 있던 부분들도 완벽하게 공간도 넓히면서 완벽하게 개선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39평대 방이 4개나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 또 주방 이런 공간들이 좀 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주방을 넓히는 거에 굉장히 고민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완성을 하면서도 조금은 빽빽한 공간을 확장하고 넓히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이 거울을 측면에 설치함으로써 더 공간감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숨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아주 앙증맞은 고양이 화장실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집사인데요, 이런 것까지는 저도 구성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보자마자 저도 저희 집에 추가로 설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이가 들어앉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요. 또 이어지는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곰팡이가 엄청 심했었던 그 베란다 공간을 완벽하게 단열을 하고 바닥까지 일체화시켜서 세탁실로 일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 안쪽에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저 우측 밑에는 요즘에 조그맣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로봇 청소기, 그리고 밥솥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창을 살리고 인덕션을 설치하고 약간 홈바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위에는 또 후드를 좀 숨겨서 같이 활용도 높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성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에는 원래 냉장고장이 있던 철거한 부분에서 꺾이는 이 위치에 또 홈바를 구성하고 선반과 조명까지 놓치지 않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좁아 보일 수 있는 측면 꺾인 공간에 거울까지 설치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식탁 조명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수입산 조명으로 사모님께서 직접 구입해 주셨는데요. 한 165cm의 넓은 와이드한 이 구성이 식탁과
전체적인 구성이 너무 멋지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을 비롯한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는 기존의 우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올드해 보였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전체적인 톤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거실은 필름으로, 그리고 주방의 문짝들까지, 그리고 바닥재, 천정재까지 최대한 한 톤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은 안방인데요. 또 가장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기존 안방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 TV 아트월장까지 전면적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침대가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올드한 장들이 너무 좀 답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침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또 전면에는 또 파우더룸, 그리고 거울, 조명까지 만들면서 파티션을 구성해서 공간 분리와 공간의 큰 변화를 구축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중간에 문이 달려 있어 갖고 채광도 막혀 있고 좀 답답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채광도 살리고 공간감도 넓히면서 문은 삭제하고 파티션을 세워서 공간을 분리하고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들은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같은 톤에 맞게끔 완벽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이 끝부분에는 결로가 많이 생겨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아주 말끔하게 변화시켜 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인데요. 몇 가지로 되어 있던 그 불편한, 문 열고 들어가면 막혀 있고 욕조로 돌아서 들어가야 했던 그 불편함 개선해서 미닫이로 교체를 했고 타일로 파티션까지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호텔 같은 느낌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은 현관인데요. 현관 또한 바닥까지 다 일체형의 색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같은 타일을 활용해서 연장 시공을 했고요. 또 장, 그리고 벽면의 필름들까지 거의 한 톤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팅 공간을 만들면서 타일을 활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거울이 있는 곳을 눌러보시면 원래는 여기 통신 단잠, 세대 분전함이 있던 공간인데 이걸 유리 문을 설치함으로써 또 가려지게 만들면서도 또 안에 제품을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아이디어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여닫이 형태의 투명 유리문을 설치해서 더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또 고양이나 또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을 했고요. 또 이어지는 방 같은 공간에는 지금 타일 마루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루를 다 일체감 있게, 또 벽지도 거의 톤이 비슷하게 일체감 있게 연출한 점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은 거실, 공용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화자가 없어서 타일을 그대로 활용해서 덧붙여서 시공을 했는데요. 여기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타일을 철거하고 완벽히 재시공해낸 점도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커스텀 세면대를 만들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는 공간이어서 오픈형 세면대를 활용하면서도 심플한 누오브 제품을 활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구성을 했고요. 세면 수정까지도 멋지게 같은 심플한 느낌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방 4개 중에 2개는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고 가장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유리 장식장과 조명으로 멋지게 구성을 했고요. 반대편에는 좀 보이지 않아야 되는 옷장으로 구성을 하고 또 안쪽에는 오픈된 드레스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면에 파티션 장을 구성해서 전면에서 보실 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픈해서 자주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활용한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9평 어떻게 잘 보셨나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아파트가 막 입주할 때 저도 입주하려고 고민했던 동일한 평수였어요. 근데 방이 4개나 되고 뷰도 너무 좋아서 고민했었는데 사실 제일 고민이었던 건 좀 작다? 공동 공간이?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저도 고민하다가 사실은 포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탈바꿈 시키고 나니까 와, 이런 고민들이 말끔하게 해결되고 또 오늘 보셨던 그런 판상형으로 구성되면서의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단열의 문제점, 그 단열이라는 게 오히려 하우스 현상이 생기면서 단열이 잘 돼서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취약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북쪽 공간, 베란다 공간들은 일반 주상복합 형태가 아닌 일반 판상형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PF 보드를 활용하신다든지 또 거기에 폼 단열을 더 활용해서 2중, 3중으로 잘 개선해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